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사조 토요일 영상은 편집 영상이 아니고 금요일 밤부터 또 오늘 아침까지 준비해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현재 미국 증시,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주, 또 빠지고 있는 종목은 왜 빠지는지, 또 다음 주까지 좋은 추세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총정리 영상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불사조는 읽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번 주를 좀 지켜봤는데, 어제 주도주가 오늘 주도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좋았던 2차 전지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또 반도체 주식이 갑자기 금요일날 급등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초전대체, 맥신, 양자컴퓨터 관련주 같은 경우 다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막 급등한 종목을 따라 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잠깐 그 안에서 단타를 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며칠 끌고 가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가 되니까 오늘 불사조 영상에서는 단기 매매를 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추려보고, 끌고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추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어제는 좀 푹 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주식 공부를 오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가족분들, 또 불사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불사조 영상 봐서 도움됐다는 이야기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되게 되면 그게 저의 행복이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보시면은 2차전지 집중 분석, 2차전지 어제 또 폭락해서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2차전지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정말 연초부터 7월까지는 뭐 에코프로 관련주부터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부터 해서 인터내셔널까지 정말 세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주도주는 맞고 구조적 성장 섹터는 맞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 이쪽 한쪽 섹터로 몰리게 되고, 또 최근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매도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제2의 에코프로는 없는지, 또 저평가 세계 1위, 또 한국 주식이 저평가 세계 1위거든요. 그 안에서 대박 주식에 대해서 탑10 종목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뭐 맥신이다 하면은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열렸다 하면서 급등했던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 기억나는 종목이, 큐비스, 뭐 경동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 최근에 급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꿈의 신소재다.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맥신이든 투전도체든 뭐 이런 종목들은 꿈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올 한 해 주식 투자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을 보니까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하고 특징이 너무 달라요. 저평가 주식이 오르질 않습니다. 반면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광산 관련주죠. 또 뭐 리튬 관련주, AI 로봇,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도저히 투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징은 있습니다. 주식은 왜 올라가냐 하면 꿈이 있어야 되고, 뭐를 할 거야 하면 급등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종목들 중에 대박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그 종목이 망할 기업은 아닌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대형주 안에서는 올해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겠죠. 근데 앞으로 회사가 좋아질 거예요.
적자가 1조 나든 2조 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AI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천만 원, 1억 아예 안 나오는 기업도 수두룩한데 청사진은 5년, 10년 뒤를 그리면서 매출 몇 조 나올 거야. 이러면 주가가 10배도 오릅니다. 방사는 더하죠. 뭐 금양 같은 기업도 또 STX 같은 기업들 보면 10배, 20배, 30배 오릅니다. 그래서 불사조도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또 가치주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 가격은 말이 안 된다. 모멘텀이 없었을 뿐이거든요. 뭔가 악재가 나왔다 할지라도 저평가긴 한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바닥에서 주가가 20%, 30%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두 가지 섹터를 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뭐 적자폭이 준다든지 흑자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가 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8월에 고용이 완만히 둔화가 되고 있어요. 정말 웃기죠? 금리 동결론이 이제 거의 대세론인데 일자리가 예상을 웃돌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평균치보다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가 좀 잡히고 고용도 약간 꺾이는 분위기다 하니까 연착륙 이야기 나오면서 금리 동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 약세, 엔화 약세, 뭐 위안화 약세, 다른 통화는 다 약세예요.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미국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올해 수십 프로 손실이고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 생각해서 작년부터 자꾸 하방 보셨던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도 제가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고 연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올해 연말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야. 근데 내년에 더 나아지지 않으면 오른 주식이 다시 폭락을 하겠죠.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항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올랐던 섹터도 있죠. 2차전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홀딩스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좋아요. 하지만 철강 밸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철강주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철강주인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도 건설 섹터부터 봐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리 동결, 또 성장 섹터가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죠. 바이오 섹터 많이 떨어졌던 종목 안에서 급등이 나오고 또 어제는 바이오 2차 전지가 폭락을 했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또 급등이 들어갔거든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 나머지 섹터는 빠집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어제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를 뺀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사실 우리가 1320원인데 정점이었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또 외국인 매수도 좀 들어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외국인들도 반도체 주식은 올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전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올해 수익을 굉장히 많이 거뒀는데 그게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공매도 기간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받고 나머지 섹터들은 공매도를 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고 2차 전지는 매도를 하고 있는 게 극과 극으로 개인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가 갈리고 있는, 근데 개인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그만큼 개인들 단합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오른 이유는 엔비디아 뚫어서 HBM3 공급 합의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대요. 호재가 나와버렸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예전에는 굉장히 저평가였고 작년까지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고 내후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내년 실적 추정치, 내후년
정치 이런 거를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2년 전에 슈퍼사이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적자가 나오죠, 반도체가. 자동차, 현대차는 2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빼고 싶으면 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단합력에 의해서 이번에 공매도가 파산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아무리 매도를 치고 해도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엄청난 개인 매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기 때문에 목표 주가 막 11에서 12만 원까지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반도체 사이클이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경기 순환 섹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업황 회복을 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계속 빠졌는데 이 평균 판매 단가 ASP라 그러죠? 회복세로 전환이 됐고 소부장 업체들 실적도 4분기를 실적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고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 많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호재인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 꼭 봐야 된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래서 뭐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중소형주 안에서는 뭐 DY가 상한가를 이번 주에 쳤으니까 제가 예전에 나왔던 뉴스가 또 나와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DY 정말 축하드리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생전 안 오르다가 오르는 거는 DY가 또 상쳐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따 좀 봐드릴 텐데, 나무가 같은 종목들 정말 저평가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급등이 안 들어갔고, 또 많이 말씀드린 모트렉스, 유니퀘스트, 캠트로닉스 많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하나마이크론도 급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다. 뭐 하나머트리얼즈,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계속 빠지다 한 번 오르면 또 주도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어제 급등은 하긴 했지만 월화까지는 이어질 수 있으나 다음 주 주도주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매주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섹터 안에서는 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에 대한 호재는 SIM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전 부분에 탈원전 정책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미국의 원전이 새로 건설된다는 SMR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내는데, 뭐 실적 좋은 기업은 우진, 뭐 BHI 뭐 이런 기업들이겠죠. 최근에 한신기계도 급등했었고,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섹터 보실 때 성장 섹터가, 성장주보다는 우리 경기 민감 섹터, 저평가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망한 데가 있고 안 망한 데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고 해외 쪽 수주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형주,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 대우건설은 또 그 10대 건설사 안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해외 시장 쪽이거든요. 그 안에서 또 한남 2구역도 또 다시 계약이 유지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평가 기업들 많고 경기 민감 섹터도 그동안 못 갔으니까, 지수가 만약에 조금 소강 상태로 가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이 또 들썩거릴 수 있고 경기 민감 섹터, 못 갔던 섹터들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하고 다르게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부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TV, 뭐 자동차 중에서는 전장화, 지능화라고 하죠. 자율주행 쪽이. 그래서 이런 쪽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실적이 현재 너무 안 좋은 기업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무조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볼 거면 저평가 기업을 봐야 되는 게 맞고, 성장 섹터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좀 막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리오프닝, 화장품주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관련주.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이 그렇게 되는 게, 제가 2, 3주 전 영상을 꼭 보세요. 거기서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관련 부동산 회사는 2배 이상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국유화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런 섹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출산 장려 관련주. 사실 내년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우리나라가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경력이 끊기고 또 급여를 좀 더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형 기업들은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18개월 연장 등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주들도 뭐 최근에 뭐가 있죠? 마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 뭐 꿈비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보니까 다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원전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서 중소형주가 급등을 하듯이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많이 빠진 종목들도 삼성 SDS 최근에 뭐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AI 관련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평가인데 모멘텀 붙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평가 주식은. 그래서 오늘 자동차, 2차전지 집중 분석, 또 반도체 집중 분석, 원전부터 해서 로봇 AI, 뭐 리오프닝, 건설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프닝만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외워서 말씀드리는 거라 말씀드리겠고 2차전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2차전지를 있는 그대로 상태 분석을 해드릴 수 있고 제2의 에코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적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주도주들을 또 다 찾아서 항상 저는 1000개, 2000개를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괜찮다고 하는 게 다음 주에 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좋았던 게 다다음 주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뭐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죠. 뭐 피부 미용 같은 클래시스나 이런 게 계속 1년 내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엔터주는 꺾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어도 바닥에서 스타트하는 종목이 있고 계속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 종목으로 적어 두셔야 됩니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3번씩 시청하셔야 되시고 꼭 필기하시면 시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지금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만 줄일게요. 제가 이게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화면을 좀 줄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18만 1000명이 달성이 됐고 꾸준하게 성장 중이에요.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18만 2000명이 달성이 될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해 주고 계신데 왜 좋아하시냐 하면 저는 이제 그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잠깐 먹다가 내려왔을 때 손절을 못 해요. 대다수가. 처음부터 마이너스 나면 그냥 갖고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종목 진단도 제가 싹 추려서 몇백 종목씩 해드리고 또 그 기법 강의라든지 종목에 대한 매수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하루 4,000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모티콘 쓸 수 있으니까 꼭 써보시고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여기 번호 나가죠. 010-9152-5453으로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문자로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꼭 문의 부탁드리고 라이브도 진행했어요. 이것도 보시고 토요일 영상 쭉 제가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라이브 제가 여기다 불사조 멤버십에 올려두니까 요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그래도 20분 안으로 끊었어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 바쁘신데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짧게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한두 종목이나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어제 좋았던 게 오늘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뭐 내일장 추천주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정리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2차전지부터 한번 볼까요? 2차전지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5천억 공매도 폭탄, 큰손들 하락 배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에코프로가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에코프로를 굉장히 그동안 좋다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가 MSCI 지수 편입도 재료가 소멸이 돼서, 근데 잘 보면 수급 이벤트가 아직 안 끝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에코프로가 그래도 이 안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라 있는데 계속해서 그동안 쇼커버링을 해서 버텼었어요. 이 에코프로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쭉 올랐죠. 근데 여기서 어디로 많이 갔냐 하면, 에코프로 BM은 제가 정말 특히 에코프로 좋다고 말씀드려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채 회장님이 구속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 얼마 전에 또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가가 오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는 비싸죠. 에코프로도 이제 비싸졌어요. 이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앞으로 이 에코프로 청사진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와야 이 가격이다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반면에 이게 엇갈리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7월 26일부터는, 이전까지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특히 좋게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좋게 말씀드렸고, 특히 3개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게 말씀드렸고, 퓨처엠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기로 갈 거면은 밸류에이션도 싸고, 우리가 철강 밸류를 지금 현재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철강 밸류밖에 못 받고 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다른 철강주가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제가 경기민감 섹터 봐야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는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르고, 포스코 DX가 올라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올라서 같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이 됐냐면 포스코홀딩스로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한 5조 정도 몰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게 올라갈 때 에코프로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갔어요. 개인 세력 매수로 인해서 올라갔죠. 그럴 때는 괜찮은데, 떨어질 때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모으는데 외국인들이 팔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올라갈 땐 상관없어요. 기관 외국인이 오히려 오르던 종목이 요렇게 빠질 때 외국인들이 왕창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예전에 외국인 기관 깡통 맞는다고 했던 게 포스코홀딩스고 에코프로예요. 근데 조금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조금 샀다고 해서 당장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밸류 측면에서 에코프로한테는 완전히 박한데,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밸류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현재도 싸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들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매일같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리튬 관련주, 또 2023년, 4년, 5년, 특히 30년까지 가면 매출이 나오는 우리가 자회사 가치까지 봤을 때도 너무 싸다. 그럼 여기서 4~5배 오를 여력이 있다. 최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리튬 광산 관련주가 특히 금양하고 많이 올랐는데, 이 리튬 가격이 우리가 항상 뭐 내년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갔다가 또 유지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계산 자체는 우리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해서 지분을 줄인 게 우리가 찜찜하잖아요. 외국인 지분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예전에는 50% 이하로 간 적이 없는데, 포스코홀딩스 지분이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큰 차익 실현을 하고 어제 오늘은 들어왔죠. 그러니까 계속 팔다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외국인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주가의 밸류 측면이 203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말씀드렸죠. 이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25년 30년 얘기를 특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산 거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의 연봉을 보면 이렇게 오른 적이 언제냐 하면 2009년 이후로 없어요. 그쵸? 정말 많이 올라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는데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주어가고 단가를 낮추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사면 안 되면, 여기서 고점에 산 다음에 내려와서 이 밑에 내려가면은 뭐 마이너스 몇십 프로 되고, 지금도 현재 마이너스 심한데 그렇게 되면 못 견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반등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60만 원 초반에서 밀렸어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포스코홀딩스가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박스권 만들 것 같아요. 일단은 52만원에서 60만원 박스 정도 만든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지켜주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버텨주는 시간에 그래도 한두 달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 사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에 1000만원 사고 예를 들어서 80만원에 100만원 사면 단가가 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년 동안 매수하자.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에서는 내년, 내후년에 성장하는 2차전지 쪽에 많은 분들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쪽에 관심이 많이 갈 거예요. 아시겠죠? 에코프로가 올해 그렇게 실적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2025년, 30년 리튬 가격, 광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틀 전 라이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 DX가 왜 올랐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 때문에 급등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포스코 DX가 많이 오른 이유는 지금 당장 기대감이 있었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도 굉장히 저평가였거든요. 굉장히 저평가예요. 지금 현재도 저평가예요.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 안에서 굉장히 저평가 때문에 신고가를 제일 세게 찍은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제가 에코프로 후속주로 이 당시 때 다 영상이 있거든요. 5월, 6월 달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서 이 종목도 박스권을 그려가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도 박스권을 그려가는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면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켜야 되는 가격이 40만 원인데 포스코 퓨처엠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이미 반절이 됐어요. 많은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60만 원, 30만 원이면 반토막입니다. 근데 공매도 공격을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반등을 할 때도 제대로 못한 부분, 지주회사가 강한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수급 때문에 더 강한 부분이 있었다. 요새 에코프로 공매도 이야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정말로 수급 때문에 또 버티는 게 아닌가. 이게 제일 세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보면 2차전지 안에서 보면 많이 올랐던 게 뭐 있어요. 윤성의 FNC가 많이 올랐었죠. 여기 장비주 중에 굉장히 좋은 데예요. 장비주 중에. 여기도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면 괜찮은데 이 구간을 못 지키면은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다. 18만 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안 빠졌던 강원에너지 반등 한번 쳤었죠. 반등 한번 쳤었고, 많은 분들 자이글 같은 경우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이글 실적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불판 기업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러면 주가 급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은 실적이 나와서 간 게 아니에요. 금양, 광산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금양은 연차트로 보면은 재작년에 4,900원짜리예요. 20만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른 거는 제약바이오에서 2년 전에 신풍제약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밸류 측면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이 광산 AI든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자가 나든 부채가 있든 뭐를 한다 그러면 급등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금양이라는 기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겠어요. 금양은 지금도 저는 반등을 하더라도 12만원 깨지면은 이 밑에 라인 10만원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양에 대해서는 밸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EV 첨단 소재는 왜 올랐나요? 이게 다이나믹 디자인도 왜 올랐을까요? 다이나믹 디자인 광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이때 순식간에 2,900원부터 12,000원까지 급등하고 이게 전환사채 CB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4-5배 한번 땡겨 먹고 팔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죠. EV 첨단 소재 10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이런 기업들이 또 반등하다가 어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먹고 나간 거라고 봐야죠.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달 만에 10배 갔어요. 이런 종목들 다 내려옵니다. 이건 실적 때문에 간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래서 오른 거죠. 최근에 STX가 딱 그런 형식이에요. 광산 관련주로 10배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초부터 해서 10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부채도 많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오릿 에너지도 그랬죠.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이것도 10배 2,000원에서. 그럼 이 지오릿 에너지는 오로지 차트만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8,800원, 8,500원 깨면은 그냥 10배 찍고 내려오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없어요. STX도 그렇고 뭐 EV 첨단 소재, 뭐 금양, 그러니까 적자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긴 사실 자본도 거의 없는데 시총이 현재도 7조 3천억이니까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3개 합쳐도 이 시총이 안 될 정도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광산을 한다 해도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나와야 이 실적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는 이거는 건들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레몬 같은 경우가 해먹고 내려온 다음에 또 반등을 했죠. 근데도 건들면 안 돼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딱 했죠. 연상 가면서, 삼상 가까이 가면서. 이러면은 이것도 뭐 한다 그러고 순식간에 4배 올랐죠. 그러니까 2차전지안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뭐다? 꾸준하게 오는 건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 윤성 FNC, 코스모 관련주. 코스모 관련주 실적이 좀 아쉽지만 근데 제일 많이 오른 거는 광산, 2차전지 사업추가 이런 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지겠어라는 기대감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유증을 한 이후에 보라고 제가 고점에서도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상장되고 나서 SK이노베이션 유증 상장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저평가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도 이거 깨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가 그래도 살려져 있는데 21선 기준으로만 보세요. 나노신소재는 예전에 요때 골든에서 소개시켜드려서 순식간에 한 50%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은. TCS 스틸은 저는 이제는 이 라인 있죠. 61선 깨게 되면은 이것도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2차전지 안에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보세요. 결국은 하나, 둘, 셋 오른 다음에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2주 전에 엄청 좋았던 2차전지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PNT, 장비주. 여기도 반등이 좀 약했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거죠. 다시 내려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 종목도. 천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내려와서 여기는 실적 개선이 돼야 바닥인 거고 대보 마그네틱도 마찬가지. 한번 오른 적도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화학이 그나마 좀 오른 게 이거 유증한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전 사실 오를 때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번 올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때 오히려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LNF는 정확하게 지난주에 반등쯤 내려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이거는 오른 게 아니에요. 포스코 DX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전 상장을 하더라도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야 오르는 거지 이전 상장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당장 자금이 돌지 않으면 이 LNF라는 종목이 황제주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50배, 30배, 40배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LNF에 대해서는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20만원 다시 깨면 시간 정말 오래 걸리니까 20만원 깨면 이 16만원까지 또 이 밑에 자리 잡는지 봐야 되고 하반기 실적 좋아지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보다는 차라리 삼성 SDI 아니면 뭐 LG화학 차라리 이런 거가 저는 오르지 않은 대형주 중 2차전지 중에 안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명신산업 말씀드렸죠. 이건 올라가잖아요. 2차전지 후속주로. 그러면 2차전지 후속주이면서 핫스탬핑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저께 라이브에서 MS 오토텍. 알겠죠? 그러면 요 MS 오토텍은 올라가는 심지어 2차전지 관련주이면서 전기차 관련주이면서 테슬라 관련주이면서 명신산업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요런 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보시는 분들은 저도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길게 볼 거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실적 좋은 기업도 현대차 예시 들어드렸잖아요.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여기 코로나 때 현대차 정말 제가 세게 했던 종목이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을 2년 내내 하고 여기는 심지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키카운 얘기만 2년 내내 들었는데 2년 내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렇게 못 올라갔잖아요. 또 지금 파업 이야기도 있고 선조정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이렇게 좋아도 주가가 빠진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고 이때 2년 전으로 돌아가면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쉬어간다고 하면은 단타 얘기를 듣고 뭐 단타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현대차를 세게 밀어붙여서 이 당시 때 큰 수익을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30만원 직전까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포스코홀딩스가 싸니까 적어도 저는 지금 다 올인 치면은 나중에 힘들다고 생각드려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다.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가겠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이렇게 오르고 나면 쉬는 기간이 몇 달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2차전지 됐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지금 이제 37분 가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리고 불사조 영상 길어가지고 그래도 도움 많이 된다라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기분 좋아요, 그래도. 자, 반도체 관련주 볼게요. 반도체는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호재가 나왔잖아요.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계속 힘든 부분만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환율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환율도 너무 사실 이 환율 때문에 물론 피해보는 거 정도는 아닌데 삼성전자는 이 원달러 환율 좀 내려가야 이 관련주들 또 금리 미국이 동결 확실히 되는 분위기가 가야 이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번에 부각을 오랜만에 한번 받는 거라서 다행이에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HBM3 공급 합의 양강 구도죠. 그러니까 요거 관련주를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HBM3 관련주, 엔비디아 챗 GPT 관련주. 그러니까 이 최신 GPU에 HBM3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DDR5 관련주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한번 반등 좀 들어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주가 눈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4분기부터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사로 올라선다면 영업이익은 7% 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렸다. 요게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 고객사에 대한 납품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에 삼성전자 엄청 올랐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그러면은 당장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올라가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개별주도 이렇게 급등한 거 요 자리에서 사면은 잠깐 윗골이 달리고 내려와서 또 한참 여기서 머물다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한 걸로 좀 만족을 하고 삼성전기도 최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이게. 근데 바닥을 좀, 요 가격을 지키면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막 급하게 따라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단타 아닌 이상은. 이거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없죠? SK 하이닉스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적자가 엄청 나오고 한데도 HBM, 엔비디아 관련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게 되려면 지금 쉰 기간이 좀 돼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11만 5천 원 지킬 경우에 요 가격을 지킬 경우에는 저는 이 추세 안에서 괜찮다 생각이 들고, 빠지게 되더라도 만약에 가기 전에 또 만약에 밀리게 됐을 경우에도 여기 11만 원 박스를 지켜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이닉스가. 그 대신 이제 여기는 오버행이신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이 보세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이 넥스트칩은 25% 급등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주식이 요새는 꿈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요. 비메모리 자율주행 관련주도 보시면 매출 67억이고 2분기까지 아예 매출 없어요. 넥스트칩. 근데 뭐죠? 앞으로 이게 호재가 나오고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공급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가 됐던지 간에 급등을 쳐버리는 게 또 이거예요. 신규 상장주로서. 신기하죠? 가기 전에 보세요. 급등을 한 다음에 내려왔죠. 요 밑에 지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고 여기 최고점 찍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주 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이 넥스트 칩도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6월 초에 사면 또 손해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제 무슨 날라간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오르면 차익 실현 또 나오니까 또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 구간은 단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그래도 지금 노려보는 게 확률이 있지 않을까. 넥스트 칩보다도. 하나마이크론 상한가 갔어요. 이것도 보면은 오른 다음에 항시 이렇게 4번 오르고 한참 7, 8주 쉬고, 여기서도 보면 횡보 치다가 결국 뭐 보면은 6월부터 한 거의 10주 쉬었다가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항상 이 박스권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마이크론이 또 급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상을 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긴 적자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목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이걸 지금 사면 또 단타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종목도 한번 볼게요. 아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이 말씀드려 보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우리가 한미 반도체 또 요새 쉬고 있죠. 요것도 쉬고 있어요. 요게 엔비디아 관련주가 매우 강한 거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약간 쉬고 있죠. 이게 쉬는 기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버텨주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바로 올라갈 거면 여기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 가격 지켜야 돼요. 3만원. 그러면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 지키면서 다시 윗방향으로 틀어서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하지만 3만원을 깨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정도로 보시고, STI도 마찬가지예요. STI. 이 STI가 HBM 관련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된다면 시세가 나올 매우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강하게 만약에 친다면 신고가를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죠. 33,000원. 찍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고가 STI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 급등 안 했잖아요. 중요 자리에서 거래하는데. 그러면 아까 넥스트칩 급등하고 뭐 하나마이크론 급등했으니까 그거 사나, 그게 아니라 요런 STI나 이수페타시스가 자리를 지키나 한미반도체가 자리를 지키나 이런 프로텍 같은 기업 있죠. 요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한 다음에 쉬었는데, 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 7, 8주 쉬었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올라가다가 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딱 지지라인을 얼마로 보면 되냐면 47,000원 정도? 6,000원. 여기를 지킬 경우에 만약에 주목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프로텍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렇게 안 간 애들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덕산 하이메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반도체 안에서 본다면. 근데 이게 가다가 거래량이 증가 못하고 내려오면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 왔다고 해서. 아시겠죠? 이오테크닉스는 갔어요. 이건 황제주입니다. 황제주예요. SLS텍. 요거는 최근에 또 많이 빠졌거든요. ISC 최근에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 다시 가려면 우리가 이 박스 하단 안 깨야 돼요. 한 번에 더 가려면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마냥 요렇게 7월 달에 요런 식으로 자리 지키고 한 번 더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IS 자리에서 한 번 더 달리게 되면은 그래도 요 저점 지켜야 됩니다. 다시 가려면. 근데 너무 오른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조금 하기가 어렵죠. 미래컴퍼니. 요것도 만약에 요 저점 안 깨면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미래컴퍼니도. 그러니까 최근에 또 급등한 게 아비코전자하고 DDR5 TLB예요. 여기 이제 급등이 들어갔는데 TLB가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유지되고 거래량이 위로 터지면 가능성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여기까지 가고 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LB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번 달 위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21선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 있는 종목 같아요. TLB 뭐 이런 기업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뭐 STI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추세가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HPSP 이런 것들도 추세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다가 이 아래로 깨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위의 추세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안에서 반도체를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판 관련주 해성 DS 요 정도. 그러니까 기판 관련주 심텍, 뭐 대덕전자 요렇게 있거든요. 대덕전자는 반등 같아요. 심텍 지금 추세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심텍 같은 경우도. 심텍, 뭐 대덕전자, 해성 DS 이런 애들도. 그래서 요런 기업들도 보시되 만약에 반도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안에서만 보시면 주도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수페타시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나무가라는 종목 자율주행, DY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큰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오를 경우에 9,000원, 만원도 다시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보시는 분들은 큰 추세, 이 5일선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급등한 다음에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뜨면 새로운 게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안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닥을 지키고 평소 거래량 10만 주 나오다가 DY가 바로 이렇게 상을 쳐버리는 거죠. 요것도 이제는 주목받는 거예요. 앞으로 DY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될 만한 게 예전에 유니퀘스트 말씀드렸었고, 이거 정말 큰 수익 준 종목이에요. 유니퀘스트가. 그리고 무트렉스가 있는데 약간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DY가 더 낫다고 지난주, 이번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트렉스 올랐죠. 하이비전은 요거는 신고가를 찍었는데 좀 약해요. 요거는 퓨런티어 자율주행 안에서 조금 약합니다. 요게 약한데, 그래서 저는 DY나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를 예전에 매우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이 박스 하단을 지켜야 여기를 깨면은 원칙적으로 이 밑에 깨면은 밑에 내려갔다 가는 거거든요. 안 깨고 올라가면은 고점 박스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라고 하고, 안전한 게 STI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나무가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 안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쪽인데, 삼성전자 전면 카메라 쪽,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까지 공급 확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제트봇 AI인가 거기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 요거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라이다용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이 기대되는 데가 또 자율주행 쪽의 라이다 시장에서 나무가가 계약을 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죠. 삼성과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이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업체 루모티브의 동사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급등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닥은 이제 찐바닥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빠지면 빠지는 대로 보시고 요걸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 안 간 거 하나 보시는 분들은 이제 DY 성공했으니까 유니퀘스트 댓글 꼭 부탁드려요. 유니퀘스트 올해 큰 수익 나신 분들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DY 이번에 정말 제가 계속 밀어붙였는데 상처가지고 50%가 일주일 만에 올랐죠. 이제 5일선 기준으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되시고 나무가가 안 간 자율주행 안에서는 제일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노트에 적어 두셨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 보는데 반도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안에서는 제가 솔로엠 요거를 당장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솔로엠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실적 나오는 기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까지 들어가는 게 솔로엠이에요.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하는데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28,000원에서 요 라인에서 만약에 내려와서 지지가 되는 걸 보여주면 2차전지 후속주로는 이 솔로엠을 보겠습니다. 하나만 본다면은 예전에 이런 종목이 무슨 기업이냐 윤성 FNC 같이 제가 정말 세게 밀어붙일 때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 탈 수 있고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갖는 2차전지 보실 거면 요거 보시면 돼요. 아까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려서 됐죠?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정리 싹 됐고 구독자 엄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오프닝에서 그거에서는 뭐 제로투세븐하고 근데 이거는 빠질 때 보세요. 이거 윗꼬리가 좀 심하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실적은 얘가 좋더라고요. 아가방 컴퍼니 한번 오르면 또 30%씩 오르고 하는 애니까 만약에 출산 관련주를 하나 본다면은 그래도 실적 괜찮은 애가 얘다. 실적으로 제가 보는 게 있고 낙폭과대로 보는 게 있어요. 낙폭과대 실적주인데 출산 관련주니까 빠지면 또 누군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출산 관련주에서는 요거 보시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지금 이번 주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을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제 말씀대로 되거든요. 셀트리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합병은 한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예전처럼 급등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린 게 JVM이에요. 급등 들어갔죠. 어저께 10% 그저께. 그러면 요 종목이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량이 좀 약했죠. 올랐을 때. 급등을 못하면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 박스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실적 나오는 JVM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삼진제약은 이제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진제약, 대한유팜 이거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중소형주인데 요런 애들이 올라가면 이제 또 올라가면 DY처럼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급등해요. DY 하루 만에 급등하죠. 올라갈 때는 못 산다 그랬어요. 팔기 바쁘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기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유팜이 딱 그런 인내하는 이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제약바이오 지금 최근에 급등할 때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하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워낙 좋고 기업 설명은 전에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20% 올라갈 제약바이오 노트에 적어두시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차세대 톡신 이야기 나오면서 풋모커가 이야기 나오거든요. 뉴럭스 같은 경우가 관심 종목 정도로만 넣어두시고 뭐 삼진제약은 이거 워낙 좀 바닥권에 횡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종근당이나 조정시 볼게 JW 중해제약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만약에 빠지면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JW 생명과학 요것도 같이 넣어놓으세요. 워낙에 이 JW 관련주가 최근에 잘 나가니까. 그리고 HK 이노엔 보시면 돼요. 이노엔 빠질 때 이노엔 하나 보자. 휴제라고 휴원수 2개 다 괜찮다고 보는데
휴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톨림 톡신이잖아요. 그래서 푸모코카까지 FDA 서류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HLB가 지금 그 NDA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터질 때 보자는 거예요. HLB는 조금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는 가격으로 한다면, 요 휴젤도 휴젤도 우리가 바닥 종목 아시겠죠? 그리고 휴젤도 바닥 종목.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에 바닥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있으면서 푸모커가 신청했으니까 실적 괜찮거든요. 요거가 또 저는 좀 가져간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휴온수는 좀 주가 올랐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휴온스도 같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자. 많이 올랐지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플러스도 이게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올라갈 때 막 급등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막 실적 좋고 한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괜찮아요. 박스 하단 이탈 안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렇게 점상 가요. 보면은 점상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관없어요.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비만 치료제에서 성과 보였다, 뭐 뉴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성과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뭔가 뭐 한다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런 좀 완전 세력주니까 또 우리가 못하는 건데, 이것도 뭐 점상으로 가니까 이런 종목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이 기업 아는 사람들이나 이거 갖고 있으면 또 점상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 금방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제약바이오 정리해 보시고, 리오프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글로벌 텍스 프리 요거를 조정 나왔을 때 보시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PNK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에서 횡보는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호텔신라 많이 올랐어요. 횡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의류주 안에서는 대연 하나 딱 보거든요. 이것도 급등이 들어가면 세게 들어갈 종목이 워낙에 실적이, 이런 애들은 말이 안 되는데 부각이 못 돼서 못 간 거니까 올라가면 20% 올라간다거든요. 가볍죠. 아모레퍼시픽 많이 올랐잖아요. 불사조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LG 생활건강, 이거는 쟤네들이 오를 때 들어올라서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박스 상단까지는 도전하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실적 나오는 경우는 클래시스인데, 이게 저는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세요. 그 대신 얘도 보면은 붕 떴죠.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한 몇 번 더 오르면 단타예요. 빠졌을 때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엔터주가 JYP 엔터 꺾였잖아요. JYP 엔터가 꺾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꺾이면은 밑에서 다시 올라올 때 봐야 돼요. 특히 올라있는 애들은. 휴비츠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휴비츠도 꼭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올라있지만 만약에 빠지더라도 저는 이게 주봉 20주선 정도에서 자리 잡는지 체크하면 되는데, 그래서 빠질 때 관심 종목 올라있는 거에서 나는 성장주 본다. 휴비츠, 클래시스 요 두 개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제가 조정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HK 이노행 가지고 있는데 조정이 이제 일단 떴으니까 어디까지 조정되는지 보고, 이게 쭉 오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어디까지 조정 나오는지 보고 저점에서 분할로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세른봉이 세게 터졌으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롯데쇼핑 이런 애들은 바닥이에요. GS 리테일 이런 애들 바닥이죠. 강원랜드 바닥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CJ CGV는 요번에 이제 뉴스 나왔어요. 이제 2019년 실적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9월 3일 날 이제 그 청탁금지법 개정되면서 영화 선물 또 우리가 기대가 되고, 이제 실적이 2019년대로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신주식은 너무 싸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못 올라가고 권리락 타면 올랐었잖아요. 만약에 저는 CJ CGV가 못 올라가고 유상증자 상장해도 유증받은 가격 아래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CJ CGV는 유증가가 지금 5,700원, 800원 예상이 되는데,
단가를 이제 내가 한 주 있으면은 1.4주가 들어오니까 합쳐가지고 계산하세요. 합쳐가지고 내가 목표가를 뭐 12,000원, 15,000원 요렇게 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유증 청약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올릴 수도 있어요. 못 올리면 유증 이후에 올리는 건데, 유증 신주유스콘 갖고 계신 분들, 권리락 전날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유증 청약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단타로 볼 종목이 당연히 아니죠. CJ, CGV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타로 볼 종목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CJ, CGV에 대해서 회사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CJ, CGV는 올해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840억 전망대로 4년 만에 이제 좋아지고, 베트남 쪽하고 이런 중국 쪽이 옛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1,500원에 가져간 거 기억하세요? 1,300원에. 우리는 유증 받는 분들은 5,700원, 800원 가져가지만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1,300원의 유증으로 가져갔다. 요게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본다면 CJ, CGV는 회사가 반드시 턴어라운드 한다. 이제 부채도 없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까지 했고, 로봇 AI는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중요해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우리가 이 AI 관련주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이 AI가 도입되면은 무슨 뭐 GPU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HBM3잖아요. PCB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PCB 관련주도 봐야 되고 GPU 관련주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 올라 있지만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 있고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시총이 3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에 먼저 오른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 로봇 쪽은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폭락하고 급등한 다음에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타로 봐야 돼요. 지금은 손절까지 잡고. 태성 같은 경우가 새로 뜨는 AI인데 이거는 그래도 상을 이렇게 또 다시 갔거든요. 급등한 다음에.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다 우리 AI 실적 안 보죠. 그래도 이거는 저기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그 실적이.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 AI 쪽에서는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관통을 해서 이 윗단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바로 올라갈 거면 20에서는 안 깨고 올라가야 돼요. 이거 태성. 근데 20에서 깨고 내려가면 또 이 박스 만드는데 이번에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태성이란 기업이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 윗단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는 AI 관련주라고 보여지고, 엠노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 우리가 성장 섹터 안에서 시총 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적자 기업이거든요. 총 1조예요. 여기도 몇백억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가 완전 폭등하고 쉬었다가 또 완전 폭등하고, 지금은 잠깐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78,000원이 이탈이 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78,000원 이탈되면 시간 오래 걸리는 거고, 바로 올라가면 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워낙 세서 엠노 같은 게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삼성 SDS의 공급망 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올해 말 런칭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대된다고 해서 올라가는 기업이고, 보시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다 급등하면 내려옵니다. 근데 제대로 돈 버는 회사 없어요. 하나가 만에 보면 엑셈, 그러니까 아까 태성도 있지만 엑셈이 그래도 이 안에서 좀 많은 분들 나는 거기 그래도 한번 봐보고 싶다. 손절가 잡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런 엑셈 같은 기업이 11선을 이탈 안 하면은 최근에 세력이 붙은 기업이죠. 상 때리고. 그러니까 단타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엑셈 같은 거 보는 거예요. 무조건. 딱 샀는데 11선 이탈되면은 다시 올라갈 때 보고. 그러니까 엑셈, 태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라리 오피스도 이거
AI 관련주로 오른 거예요, 이거. 너무 올라서 이것도, 이거하고 로봇 AI 중에 이런 게 너무 올랐죠. 뉴로메카 이런 애들 엄청 올라있고, 솔트룩스 엄청 올라있고, 딥노이드는 뭐 유증한다 그래도 급등했기 때문에, 라온 시큐어 이것도, 이거는 오른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온 시큐어가 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어느 정도 올랐는데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거래량이 좀 증가돼서. 그래서 라온 시큐어 여기 5일선 깨면 밑에 갔다가 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해성 그리고 XM 요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 AI 로봇 관련주는. 그러니까 미래 컴퍼니도 사실 이게 로봇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이게 수술 로봇, 레버아이 때문에. 요것도 밑에는 깨면 안 됩니다. 이거 밑에 깨면 시간 걸리고 밑에 안 깨면 또 위에 장난 한번 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기업이 뭐 나노신소재 요런 자리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면 안 돼요. 요런 급하게 올라갈 때. 내려오면 여기가 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띡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여기서 매물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손재가 잡고 해야 돼요.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DR텍 소개시켜드리고 많이 오른 기업이죠, 이거. 이것도 AI 때문에 오른 기업이에요. 11선 깨면 시간 걸립니다. 급등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급등하면은. 하지만 이것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종에는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요거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요거 다 이런 애들은 한글과 컴퓨터 이런 애들 바닥 로봇 AI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SBB테크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상장된 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남들 갈 때 전저점 깨면은 못 가는 거예요. 전저점 안 깨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어차피 감속기 관련주고 SBB테크는 그리고 전통 로봇주 유진 로봇 하나 지금 수급 때문에 또 급등 들어갔고 T로보틱스는 또 급등하고 쉬고 있어요. 에브리봇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로보스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어요. 스맥이 급등했습니다. 스맥이 로봇주 중에서는 SPG 이거는 또 사실 급등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매물이 있으니까 이런 건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돼요. 예전에는 SPG가 제일 유명했는데 그래도 실적 나오는 애니까 한번 급등하고 이렇게 몇 개월 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월봉 5월선 안 깨고 가든가 10월선 만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로봇 AI 관련주 요 안에서 보는데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거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추려 놓으시면 돼요. 게임주는 M게임하고 W게임주 딱 두 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래프톤 이런 애들이 잘 안 가요.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 너무 무겁고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딱 두 개 말씀드립니다. 실적 나오는 거 W게임즈, M게임. 왜? 이런 종목은 제가 실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실적으로 보는 거고 2차 전지든 AI든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실적은 안 봐야 돼요. 요즘 시장이 올해 특히 그렇잖아요. 광산 때문에 가는 거 무슨 뭐 로봇 AI 매출도 안 나오는데 한다 그러면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 적어두시고 최근에 광산 관련주 같은 경우도 STX하고 금양이 많이 오른 거예요. 금양이. 광산 관련주는 그래도 쭉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원 관련주 안에서는 저는 GS 글로벌 물류 관련주 GS 글로벌 바닥 JC 케미칼 요거 보세요. JC 케미칼 요것도 올라가면 급등으로 갈 수 있어요. JC 케미칼 올라가면 급등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워낙 싸서 또 이게 우리가 온실가스 관련주면서 우리가 그 자원 팜유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워낙에 저평가가 심하고 기관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한번 땡기면은 이런 애들도 급등으로 땡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제가 DY 같은 기업을 안 간 애들에서 급등을 찾죠. 자원주 안에서도 안 간 애들 안에서 급등을 찾는 거예요. 자원주 안에서도. 그래서 JC케미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건설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는 대형주는 무조건 대우건설이에요. 그저께 라이브 보세요. 너무 설명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현대건설. 하나 더 본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엄청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벽산이에요.
벽산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래도 저는 자원전에서는 JC케미칼 아니면 GS글로벌로 보고 있어요.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그리고 건설 안에서 또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죠. 신원종합개발도 이제는 박스 하단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또 하고 나서 상쳤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한국토지신탁 중소형주 이건 배당 8% 주는 기업.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DY 파워하고 대창 단조입니다. 요거는 근데 당장 갈지 횡보를 좀 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재건 관련주 안에나 무슨 뭐 사우디 관련주가 또 급등 들어가는데 실적도 안 보더라고요. 벽사는 실적 좋아서 설명드린 거예요. 대우건설은 실적이 좋고 원전, 한남 이제 수주 다시 이제 그 얘기 됐고 취소 안 됐어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급등도 안 했습니다. GS건설 때문에 못 갔고 해외 쪽 수주가 너무 좋고 성장하고 저평가 3바닥 잡고 4바닥 받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순식간에 7,000원까지 갈 수 있는 대형주는 대우건설이 넘버원 종목이고 또 많은 분들 단타 칠 종목은 여기서 치셔야 돼요. 한미글로벌 올라가면 하루 만에 올라가죠. 근데 이거보다도 최근에 삼부토건 이런 거 보시면 보세요. 실적이 상관이 없어요. 삼부토건은 건설전에서 아예 실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1년에 거의 800억 정도 적자 나고 이번까지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부채가 많은 건설주거든요. 부채가. 근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한 다음 가는 거예요. 보니까 부채가 200%죠. 그래서 안전하는 거 하는 방법보다는 이게 올라간 거 안에서 건설주 단타 치시는 분들은 삼부토건 같은 게 지금 반등이 또 나왔죠. 거래량은 전보다 부족해요. 여기서 급등을 해서 가면 가는데 매물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매물 나올 거라서 강한 상승 아니면은 또 매도 나옵니다. SY가 그나마 지난번에 상치고 급등했던 애인데 이 보세요. 오르기만 해서 하나 둘 셋 급등하고 안 봤더니 또 6,000원에서 얼마 됐어요. 3,800원 떨어지고 반등 들어갔잖아요. SY가 그래도 실적 나오는 애예요. 이거 재건주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단타 보시는 분들은 SY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는 대우건설, 철강주는 현대제철 요거 보시면 돼요. 현대제철. 조선주는 조정 조금 기다려서 삼성중공업하고 하이로코리아, 태광 요렇게 보면 돼요. 태광 위로 갔다 윗골이 달렸네요. 이러면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빠졌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1시간 12분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DY 이거는 513 깨지 않으면 일단 9,000원 만원까지 보시고 MS 오토텍 요거 보시면 돼요. MS 오토텍 명신산업 가지고 있는 거 신고가를 그러니까 바로 찍을지 어제 자동차주 다 빠졌는데 또 혼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급등하면 매물 나올지 바로 돌파할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빠지게 되면 기회고 정고점 찍으면 여기서 매물 한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이 너무 저평가예요. 얘는 700억 분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 갖고 비교할 거면 얘를 보시고 MS 오토텍, 서현이와 아진산업 다 안 됩니다. 현재 안 돼요. DY가 된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제가 된다고 하는 것만 됩니다. MS 오토텍 DY만 됐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 오토에버도 저는 조정 나온 시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안 그래도 제가 항상 저희 그 멤버십에서도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더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요런 거 현대모비스 딱 요거 보세요. 27만원 이상 딱 보고 현대모비스 안 간 거 요렇게 있다가 요런 식으로 오르는 게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금리 동결하면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내려왔다 가잖아요. 철강주도.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게 딱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건설주가 안 되잖아요. 이런 애들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DLENC 같은 종목들이 그쵸? 이런 바닥이에요. GS 건설조차도 심지어. 근데 실적이 나오는데 하나를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대우건설, 현대건설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추가한 게 벽산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안에서는 DY가 자율주행 쪽으로 떴고 MS 오토텍이 저평가 부품주들 급등했던 애들 내려왔지만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명신산업도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GS글로벌도 자원주이면서 이게 그 전장 쪽으로 물류 관련주 3개가 들어가는 종목이고,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우리가 유니퀘스트 같은 것처럼 노리고, 그동안 이 유니퀘스트가 정말로 저는 뿌듯해요. 이거 이렇게 간 거 보면은. 하나만 추가할게요. 나무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나무가. 이런 애들도 이제는 바닥 잡았기 때문에 그냥 뭐 13,500원, 700원에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또 한번 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딱 2개 찍은 게 이 나무가하고 이수페타시스인데, 정말 큰 수익을 자주 드렸던 게 이수페타시스 예전인데, 이번에 한 2쯤 급등하고 나서는 제가 많이 안 해가지고, 나무가는 예전에 몇 번을 급등을 드린 종목인데, 저는 떨어져도 이 종목 매번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나무가입니다. 자율주행 후속주로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쪽이나 자동차 쪽으로 보는데, 자동차 종에서 다른 것도 한번 보면 대원 강업 지금 조금 거래량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경창 산업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서현의 화신도 그렇고, 성하이텍도 그렇고, 신세계 INC 전기차 충전 요거 보세요. 그리고 LG전자죠. LG전자. 전기차 충전주는 LG전자고, 제가 2차 전지면서 제가 지금 올라 있지만 제가 내년까지 보고 조정식 꼭 보려고 하는 게 솔로엠, 베트남 전기차 충전 관련주고, LVMC 홀딩스는 뭐예요? 라오스 전기차 충전 관련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은 분들 제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도 있지만, 라오스의 카카오톡을 기대하고 있는 콕콕챗이 곧 출시가 되고, 이제 보세요. 오른 다음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 쓰였어. 7, 8, 9, 10, 10주 딱 쉬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이 요번에 제가 이거 그저께 라이브에서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멤버십에도 정말 자세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이번에는 정말 크게 올려가지고 뭔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 호가창범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주 갖고 맨날 밑에서 위에 걸고 밑에서 받아가는 주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그래도 실적이 아쉽게 나왔던 부분들은 딱 2가지예요. 끼비 2배가 올랐고, 너무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대차에 송금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라오스에서 1위 판매잖아요. LV가. 그럼 다시 한국으로 보내줄 때 환차손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해서 까다로운 카카오와 함께 연말에 출시되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코콕마트, 이제 2,000개까지 늘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콕콕챗, 그리고 전기차 충전 아니에요. LV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면서도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베트남 전기차 충전 관련주 솔로엠을 지금 말고 당장 가려면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대신 관심 종목으로 꼭 등록을 해놓고, 라오스 쪽이 뜬다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전기차 충전소를 60km마다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LVMC가 라오스 쪽에 이제 중국차 전기차도 팔리고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잘 팔리니까, 그거가 만약에 된다면 이 전기차 충전소는 어떤 차가 팔리더라도 독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전고점을 강하게 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결국은 보합이거든요. 보합 마이너스 0.5%예요. 자동차주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에메토텍, DY 요런 게 되는 거고,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런 게 되는 거고, 현대차도 지금 조정이 길었어요. 이제는 다시 움직일 때가 됐죠. 현대차 저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업 때문에 좀 위축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뭐 중국 배터리를 쓴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중국 쪽에서 차량 판매하려면 현대차가 중국 배터리 써야 되거든요. 테슬라도 그러고 있으니까. 현대차 꼭 18만원, 19만원 사이에 보시고, 현대모비스 요 가격 보시고, 그리고 LV 그냥 뭐 2,500원에서 뭐 600원 이 사이에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자금도 여기에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여기 대주주가 1100억 정도 넣어놨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연말에 집중돼 있는 게. 그래서 기대해 보셔도 돼요. 정고점 거래 강하게 터지는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 영상은 진짜 3번 시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트에 다 적으셔야 돼요. AI 관련주도 해야 될 것들, 2차전지도 봐야 될 것들, 리오프닝도 봐야 될 것들, 건설주도 봐야 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주도주를 싹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집중 분석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를 꿈꾸는 기업은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전부 다 성장성, 아니면 많이 빠졌던 저평가. 반도체도 결국은 불사조가 작년에 얘기한 대로 적자 나와도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는 지금 현재 적자 나와도 크게 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간 특징이 있고, 우리가 반도체도 어제 급등했다고 급등한 거 따라잡을 게 아니라 봐야 될 거 알려드렸어요. 도움 되셨죠? 구독, 좋아요 엄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사조 유튜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18만 2천명 곧 달성이 될 텐데 쇼츠까지 확인하시고 라이브 올려놨어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멤버십 가입 꼭 해보셔라. 그래서 지금 문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010-912-5453으로 문자 꼭 주세요.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루 종일 관리해드리고 정말 다 좋아하십니다. 멤버십 하시는 분들. 라이브하고 매수가 주고 기업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종목 진단해드리고 라이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나요? 저는 제 혼자 스스로 이루고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게 소원이고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 꼭 부탁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항암 치료 한 번 받으셨는데 6번 받으셔야 되고 12번 받으셔야 되거든요. 수술은 췌장암 수술 잘 되셨는데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신다고 정말 좋아하세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또 어르신들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저도 11월 달에 건강검진 시청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식 투자의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